안녕하세요. 매 순간 성장하는 인생을 도와드리는 안나코치입니다. 회사에서 팀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은 왜 저럴까? 그럼 팀장도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팀원은 왜 저럴까?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팀원 마음 이해하고 공감하기. 팀장이 팀원에게 일을 시킬 때 팀원이 이거 제 일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면 팀장의 혈압은 급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무작정 일을 시키기에도 좀 분위기상 그렇고 또 시켜봤자 이렇게 대답을 하니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저 팀원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애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자신이 해결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이 팀원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팀원의 마음속에서는 아니, 내가 다른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일을 무작정 하라고 하면 좀 부당한 거 아닌가요?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더 하면 나한테 뭐 더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봤자 야근만 더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도 밀리게 되니까 나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남들도 안 하는데 이걸 내가 왜 해요? 라고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팀원이 이 일이 제 일이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이 그 일을 그 팀원에게 시킬 때 그 팀원이 아마 그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팀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팀장이 한 번이라도 좀 더 시간을 내서 설명을 했다면 그 팀원의 대답은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팀장이 전체적인 회사 업무에서 이 팀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팀원이 하는 일이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 일은 팀원이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래서 이를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그래서 이 일로 너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을 맡겼다면 그 친구가 바로 저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팀원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일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점에서 일이 많은지 진짜 일이 많다면 다른 팀원이 어느 부분에서 그 일을 좀 더 덜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이 그 일을 좀 리스트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강약을 조절하면 좀 더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일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뭐 추후에 결과를 보고 태도나 성과를 고가에 반영을 하면 되겠죠. 또한 그 팀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지레 겁먹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팀장이야 해본 일이고 딱 그 일을 봤을 때 대충 사이즈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주니어는 하나하나 다 배워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일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해주고 관련 자료도 좀 전달해주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좀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연결까지 시켜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정해준다면 이 팀원도 대충 감을 잡고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주니어 때 홍보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설명해주고 홍보 일이란 무엇이고 그 일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업무는 이거고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거고 등을 좀 자세히 알려주는 상사가 있었다면 좌충우돌을 좀 더 제가 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설명해주는 상사가 없었고 그냥 일을 주고 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사가 없었기에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이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별일 아닌 일도 처음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두려워했고 또 시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일에 대한 기본을 좀 알려주고 좀 설명해주는 상사가 있었다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좀 더 빨리 제가 일을 좀 더 주도적으로 확장하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홍보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스타트업 PR이라는 책도 직접 출판하기도 했고요. 그냥 일을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건 팀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팀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좀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스트레스로 나중에는 모르는 업무는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는 팀원뿐만이 아니라 이건 팀장한테도 좀 손해가 되는 거니까 서로에게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팀원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저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주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팀원이 그 일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추궁하고 따지듯이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진짜 이 팀원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진짜 함께 좀 잘해보고 일을 해보고 싶어서 객관적이고 좀 더 부드럽게 물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또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랑 일을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의 마음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가면 되겠죠. 팀장 마음 이해하고 공감하기. 팀장은 그럼 그 일을 왜 시키고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팀장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상사에게 업무 과정이나 결과를 또 보고해야 되고, 또 산업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업무나 그런 툴에 대해서도 익혀야 되고, 팀 계획, 그리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각기 MBO도 함께 팀원과 세워야 하고, 또 팀원들 업무도 관리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위임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점은 좀 없을까, 내가 또 좀 더 어떤 점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또 팀원에게 적절하게 피드백도 줘야 되고, 또 팀원에게 각자 일도 좀 필요하면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팀원을 또 각자 평가도 해야 되는 등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에게 일을 시킬 때 디테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일이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하나하나 이 일을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팀원을 어떻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지 등을 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왜요? 그런 건 좀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떼는 그런 거 이야기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시키면 일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 저도 받아보지 못한 걸 제가 왜 해줘야 되냐고요. 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받아보지 못한 친절, 배려는 내가 왜 팀원한테 해줘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바쁜 상황에서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상사한테도 다 맞춰야 되는데 내가 팀원한테도 다 맞춰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당연히 짜증나고 억울할 수 있죠.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시대가 바뀌면 그거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겠죠. 팀장도 팀장으로서 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그리고 이런 기본을 지킨다면 지금 팀원과 가지고 있는 갈등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리더가 뭔가요?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해야겠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주니어들도 그런 성장 욕구, 전문성 향상 욕구, 그리고 업무 효율성 욕구 등을 드러내고 이를 충족시키는 환경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막 성장 욕구를 얘기했을 때는 이런 건방지게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무시됐던 부분들이 이제 내가 팀장이 됐을 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팀장으로 행동을 해야 팀원의 신뢰를 받고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짜증이 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팀원이 회사에서 업무를 통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은지 등을 좀 함께 이야기해보고 고민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내 상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내가 상사를 바꿀 순 없으니까요. 이직을 하거나 팀을 옮기지 않는 한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상대를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을 바꾸고 상대를 바꾸려면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팀장이고 내가 상사라면 나는 제대로 해야죠. 그럼 내가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팀원도 이렇게 배려해주는 팀장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팀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팀장님 애쓰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팀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이 일은 제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잘 진행해 볼게요 라고 말을 전한다면 그 관계의 신뢰는 점점 더 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참 힘드시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팀장님이 좀 왜 그러는지 이해가 하게 되고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아보니 이 세상에는 참 당연한 게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누렸던 당연한 일상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처럼 팀장님이 팀원에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팀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쪽만 일방통행으로 노력을 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파탄이 나겠죠. 그건 당연히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건 팀장, 팀원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좀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노력을 서로 해봅시다. 제대로 했는데 안 된다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다시 찾아봐야겠죠.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씩 서로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바꿔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해간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팀장과 팀원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며 또 공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